앞서 바 차트와 라인 차트를 통해 슈퍼스토어 제품의 매출, 수익, 수량, 할인율을 제품 카테고리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율 바 차트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별로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매출, 수익, 수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행 패널에 표시할 필드들을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바 차트를 가로로 위치시켜 매출 비율을 살펴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행 패널에는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열 패널에는 세일즈 필드를 놓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슈퍼스토어 제품들이 판매되는 지역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룹 기능입니다. 지역 정보가 담긴 어드레스 리전 필드를 우클릭하고 만들기, 그룹을 선택하면 강원, 수도권, 영남, 제주, 충청, 호남 지역들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있으니 비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비수도권으로 그룹화해 주겠습니다. 그룹을 누르고 그룹 이름을 비수도권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색상을 올려줘야 하니까 방금 만든 어드레스 리전 그룹 필드를 색상 마크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 차트의 색상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블로의 퀵테이블 계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시보드에 올라가 있는 측정값 필드인 세일즈 필드를 우클릭하면 퀵테이블 계산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누계, 차이, 순위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태블로에서는 측정값을 여러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제품 카테고리별로 수도권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몇 %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비수도권 매출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퀵테이블 계산을 구성 비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일즈의 비율이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6개의 비율값을 합쳐야 100%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제품 카테고리별로 매출의 구성 비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의 수도권 매출, 비수도권 매출 두 가지의 합산값이 100%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일즈 필드에 우클릭,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퀵테이블 계산의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테이블 아래로 라고 설정되어 있는 걸 테이블 옆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러면 비율이 제대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색상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수도권 색상을 다르게 하고 비수도권 색상은 모두 회색으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중으로 색상을 지정해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먼저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세부 정보에 올려봅시다. 이러면 차트가 표시되는 기준에 제품 카테고리가 포함되는데요. 이제 세부 정보로 지정되어 있던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색상 마크로 변환해 봅시다. 이제 색상을 적절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 레이블로 표시된 세일즈 필드의 소수점 자리를 조정해 봅시다. 열 패널에 있는 세일즈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레이블 마크로 지정하고 우클릭, 서식을 선택하고 여기서 백분율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소수 자릿수를 1로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바 차트 시각화를 마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모든 차트들을 한 화면에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대시보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시보드 크기는 데스크탑, 파워포인트 등 정해진 비율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직접 입력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너비는 1400픽셀로, 높이는 800픽셀로 지정합니다. 깔끔한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건 바로 컨테이너 기능인데요. 태블로에서 컨테이너는 여러 워크시트들을 한 번에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만들 최종 대시보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시보드는 바차트 4개가 묶인 가로 컨테이너, 라인 차트 4개를 묶은 가로 컨테이너, 비율 바차트 4개를 묶은 가로 컨테이너, 이렇게 가로 컨테이너 3개가 있고 이 3개의 가로 컨테이너를 하나로 묶은 세로 컨테이너가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블로 대시보드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워크시트를 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워크시트를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바둑판식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위치에 워크시트를 배치할 수 있는 부동식 방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식으로 설정한 뒤 가로 컨테이너들을 담을 세로 컨테이너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줍시다. 이 부동식 세로 컨테이너 크기를 대시보드 크기와 비슷한 정도로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 바둑판식을 선택해 워크시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 컨테이너 안에 바둑판식 가로 컨테이너를 넣어줍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가로 컨테이너들을 담을 세로 컨테이너와 그 안에 워크시트를 가로로 나열할 가로 컨테이너가 준비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먼저 매출 바차트를 올려봅시다. 그리고 수익 바차트를 매출 바차트 워크시트 오른쪽으로 살짝 갖다 대보면 이렇게 작은 네모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에 수익 바차트를 놓으면 매출, 수익 바차트가 차례로 나열됩니다. 이어서 수량, 할인율 바차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놓아봅시다. 그 다음에 이 바차트 밑부분에 다시 가로 컨테이너를 놓을 건데요. 이때 바차트들이 들어가 있는 세로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회색 네모를 주의해서 보면서 컨테이너를 잘 놓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라인 차트 4개를 넣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비율 바차트도 똑같이 가로 컨테이너를 이용해 놓아줍시다. 비율 바차트는 바차트, 라인 차트와 달리 3개뿐이니까 빈 페이지 개체를 하나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줍시다. 자, 이제 워크시트들이 다 놓였습니다. 좌측에 레이아웃 탭을 확인하면 세로 컨테이너 안에 가로 컨테이너 3개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바둑판식 컨테이너는 무엇일까요? 이 컨테이너는 워크시트를 놓을 때 자동으로 함께 표시되는 색상 범례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색상 범례는 대시보드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니까 차근차근 제거해 줍시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차트들의 너비와 높이를 균등하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가로 컨테이너를 우클릭하고 콘텐츠 균등 분할을 클릭해서 4개 시트들의 너비를 균등하게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바차트, 라인 차트, 비율 바차트의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3개의 컨테이너가 담긴 세로 컨테이너를 우클릭해서 콘텐츠 균등 분할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로 컨테이너를 우클릭해서 부동을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 설정한 대시보드 크기에 맞게 세로 컨테이너가 딱 맞춰집니다. 자, 이제 대시보드 제작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대시보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차트를 가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시보드 제목을 설정하고 각 차트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서 다듬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대시보드 제목 표시를 체크하면 대시보드 제목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각 차트의 축이나 필드에 대한 레이블은 중복되므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축을 우클릭,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표시된 부분에 우클릭, 열에 대한 필드 레이블 숨기기를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한 대시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기는 끝이 났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대시보드의 완성도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시보드와 워크시트 제목의 글꼴을 가독성 높은 글꼴로 통일해 주는 것인데요. 한번 모두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와 텍스트 개체를 이용해서 대시보드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개체를 부동식으로 생성해서 저희 비비즈 로고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고 다음으로는 텍스트 개체를 부동식으로 생성해서 오늘 사용한 데이터 출처와 강의를 진행했던 저희의 이름을 함께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활용한 태블로 대시보드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